하나 보러 갈게요. 미시경제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양면시장은 대놓고 핵심어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죠? 플랫폼 사업자가 서로 구분되는 두 개의 이용자 집단에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두 개의 이용자 집단에 플랫폼을 각각 제공하고 우리 사이트 쓸래? 이거지.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상대 집단과 거래를 하면서 요렇게 둘이서 서로 거래를 하면서 경제적 가치나 편익을 창출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요 플랫폼을 거쳐서 거래하는 이유는 뭐다? 경제적 가치나 편익을 창출. 돈 된다고, 편리하다고. 이때 플랫폼이란 또 단어 뜻 설명해 주죠. 양쪽 이용자 집단의 연결고리를 역할을 하는 물리적, 가상적, 제도적 환경을 일컫습니다. 이 플랫폼은 물리적, 실제로 눈에 보여도 괜찮아. 가상적, 인터넷 사이트로 있어도 괜찮아. 제도적,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용자 집단은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나 노력 등과 같은 거래 비용을 절감하여 상대 집단과 거래하게 됩니다. 거래 비용을 절감합니다. 요게 양면시장의 장점 되겠지. 둘이서 직거래하는 것보다 요렇게 거쳐서 거래를 하는 게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좋아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스템. 이거 말고 또 있나? 네이버 같은 데 있는 그 마켓 있죠? G마켓, 11번가.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양면 시장인 겁니다. 플랫폼의 한쪽에는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들이 있고, 이제 또 쓸 수가 있네. 이쪽에는 회원들이 있고, 플랫폼 반대편에는 그것의 지불수단으로 받는 가맹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밑에다가 쫑쫑쫑 가맹점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면 되겠네. 머릿속에서 자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세요. 플랫폼 사업자인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양쪽 이용자 집단인 카드 회원과 가맹점들 모두가 고객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뭐야? 카드 회사에 돈 쓰는 회원들 수가 늘어나고 가맹점 수도 늘어나고 이게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선 최고의 시나리오지.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는 양쪽 이용자 집단의 관계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로 묶어놨으니까 중요한 말이려니 생각해야죠. 네트워크 외부성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규모가 이용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러면 또 이렇게 체크할까요? 이용자의 규모가 이용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화살표. 규모가 커지면 이용자의 효용도 커질 겁니다. 이런 거죠. 네트워크 외부성은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과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분류가 나오니까 이제 또 신경 씁시다.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라 동일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동일 집단에 속한 이용자의 규모가 커지면 집단 내 이용자의 효용이 증가하는 특성입니다. 이와 달리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서로 다른 집단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쪽 이용자의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반대편 이용자 집단의 효용이 증가하고 한편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작아지면 반대편 이용자 집단의 효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양면 시장에서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필수로 작용을 하므로 그건 또 써야지.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필수.
반드시 일어나게 된대요. 양쪽 이용자 집단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 집단, 고객님들, 회원님들, 그 다음에 카드 가맹점들, 여기 이 카드 둘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플랫폼은 신용카드 회사, 이쪽 한편은 이용자, 이쪽 한편으로는 가맹점. 주황색으로 쓸게요.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들의 효용도 증가합니다. 바로 요게 직접 네트워크 내부성,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 이렇게. 다음 보라색으로 표시할게요.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 가맹점의 효용이 늘어납니다. 가맹점의 수 자체가 늘어나면 그 회사의 카드를 쓰는 이용자의 효용도 증가합니다. 요게 뭐라고?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내가 삼성카드 쓰면 삼성카드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난 좋아?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 내가 삼성카드 가맹점인데 삼성카드 쓰는 사람이 많이 와서 그걸로 결제를 많이 해? 오, 우리 집 삼성카드로 결제하는 사람이 많아졌어. 효용이 늘어나.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을까? 밑으로 내려갈게요. 세 번째 단락.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누구야? 카드 회사는. 어떤 생각해야 될까? 양쪽의 수를 다 늘릴 생각을 해야 되겠지. 어떻게 늘리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플랫폼 이용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용료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양쪽 이용자 집단 모두를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격 구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격 구조를 결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격 구조를 결정하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양쪽 이용자 집단을 모두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양쪽 이용자 집단 모두를 플랫폼에 참여하게 해서 아까 옆에 그림 그려놓은 거에서 요거지. 요 크기를 키워. 요쪽의 크기도 키워. 그러면 우리들의 수익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크기가 늘어나면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가격 구조란 플랫폼 이용료를 각각의 이용자 집단에 어떻게 부과하느냐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들한테 뭐를 부여합니까? 연회비 부과하지. 가맹점한테는 뭐를 부과해요?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 떼가지. 이거죠.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용자 집단에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용자 집단에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합니다. 한쪽 이용자 집단의 플랫폼을 아주 낮게 책정하거나 한쪽 이용자 집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의 이용료를 아주 낮게 책정하거나 1. 한쪽 보조 집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차별적으로 가격을 부과하는 방법 1, 2. 밑에 나와 있죠. 위에서 언급된 카드 결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왜 가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접 네트워크, 오케이, 보라색이었죠. 자, 그럼 이제 보라색으로 한번 살펴보러 갑시다.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가격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화살표.
가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드 회원들이 가맹점에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클수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야? 회원들 수가 가맹점 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회원 수가 가맹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려면 카드 회사는 카드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낮은 연회비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회원들 수가 가맹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 크다 라고 하면 회원수 늘리는 게 중요해. 회원수 증가시키는 게 중요해. 따라서 어떻게? 연회비를 저희 1년에 거의 공짜로 쓰실 수 있어요. 15,000원 연회비인데요. 이거 캐시백으로 3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는 거지. 이에 따라 카드 회원 수가 늘어나면 가맹점의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높은 결제 건당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회원들의 연회비는 줄어들고 반면에 가맹점의 수수료는 증가할 수가 있지. 하지만 증가한 수수료 감당할 수 있어. 왜? 이 카드로 결제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 이것은 가맹점이 카드 회원들에게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나서 회원들이 그 카드는 거의 필수야 라고 생각하면 회원 수가 늘어나겠지. 그러면 가맹점 수수료는 조금 줄여주고 회원들에게는 연회비를 조금 올릴 수도 있겠지. 즉, 요렇게 가면은 반대 상황으로도 꼭 기억을 해 두시라라는 것들. 그냥 할까요? 회원수 다 반대로 쓰면 됩니다. 가맹점의 수가 회원들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영향이 크다면 가맹점 수의 증가가 중요해지는 거고, 가맹점 증가가 중요하니까 카드 회사 입장에선 수수료를 줄여주고 그만큼 저쪽에서 받아와야지 연회비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 경우. 물론 현실에서는 이렇게 잘라서 요거 위에 거가 더 잘 먹히죠. 이런 것들. 밑으로 내려가죠.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올 겁니다. 한편 가격 구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가격 구조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옆에다가 또 간단하게 쓸게요. 공식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겁니다. 가격의 변화율분의 무엇의? 수요량의 변화율. 예를 들면 A라는 상품은 가격이 10% 오르면 수요량이 10% 줄어들고, B라는 상품은 가격이 10% 올랐을 때 수요량이 30%가 줄어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더 어디가 있어? B가 더 탄력적인 거예요. 더 많이 변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가격에 민감하다. 이 뜻이에요. 탄력적이다. 이 말은 고객들이 가격에 민감하다. 이 뜻인 거겠네요.
됐을까? 양면시장에서 양쪽 이용자 집단 각각은 플랫폼 이용료의 변동에 따라 이용자 수나 서비스 이용량과 같은 수요량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플랫폼 이용료가 변동을 하면 이용자 수도 변하고 서비스 이용량과 같은 수요량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카드 회원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가격 탄력성이 높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격에 사람들이 민감하다. 가격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조금 오르면 수요량이 확 줄어드는 거. 이게 가격에 민감하다. 가격 탄력성이 높다. 이거죠. 연회비가 오를 때 조금 올랐는데 카드 회원 수가 크게 감소하고 훅 감소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 변동이 크지가 않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 밑에다가 쓸까요? 가격에 민감하지 않아. 그래, 조금 가격 올랐나 보네. 요 정도지.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쪽 이용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연회비 얼마까지 올리면 회원들이 최소로 빠질까? 수수료를 얼마까지 올려야 애들이 우리 카드 가맹점 계속 유지할까?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집단에 민감한 쪽에 낮은 이용료를 부과하지. 가격에 민감하면 가격이 조금 올라갈 때 수요량이 확 많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낮은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렇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사람들 확 빠지니까. 해당 집단의 이용자 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5번째 단락이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었죠.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공짜 미끼와 프리미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리미엄이랑 조금 스펠링이 다르게 쓰여져 있죠. 뭔가 살펴봅시다. 공짜 미끼 전략은 공짜 미끼 전략은 무료 서비스를 통해 한쪽 집단의 이용자 수를 늘리며 반대쪽 집단 이용자의 플랫폼 참여를 유인하는 겁니다. 플랫폼이 있고요. 둘이를 연결하는 양쪽 고객이 있겠지. 여기에다 무료를 엄청 풀어. 그래서 이용자 수가 늘어나. 그러면 이쪽 동네에 가서 얘기하지. 어때? 우리 이만큼 사람들 있어. 너네 들어올래? 오, 들어가도 되겠는데? 돈 되겠는게? 늘려. 늘어나는 와중에서 근데 우리 수수료가 조금 비싸. 수수료가 조금 많이 나와. 괜찮겠어? 이 정도나 고객이 되는데 그 정도 수수료를 감당해야지. 여기 이쪽에다가는 무료를 주고 이쪽에다가는 무엇을? 이용료를 높이는 거지. 다음 프리미엄 전략은 기본적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지만 추가적인 기능은 유료로 제공하는 것. 이모티콘, 기본 이모티콘 있으면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모티콘 따로 있잖아요. 추가적인 기능은 유료로 제공해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한 이용자의 긍정적 경험이 무료 이용자에게 전파가 되어 그 일부를 유료 이용자가 전환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쿠팡에 로켓 어쩌고 이런 서비스가 있어. 한 달에 한 5,000원 정도 내면은 배송료가 다 무료야. 반품할 때도 무료고 이렇게. 하지만 쿠팡 쓰는 것 자체는 무료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와, 한 달에 5,000원 냈더니 이거 엄청 빨리 갖다 주고 오늘 지금 주문하면은 이따 밤에 퇴근하면 집에 와 있어. 어마어마하죠. 반품도 무료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좀 혹하지 않나? 한 달에 5,000원이면 두 번만 하면은 배송료 3,000원, 3,000원. 어머, 두 번만 시켜도 무료네? 이런 생각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됐을까?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문제 풀러 갈게요. 시작합시다. 38번에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8번 타이머를 지금 1번. 카드 결제 시스템은 이게 플랫폼이지. 카드 회원과 카드 가맹점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맞죠? 양면 시장에선 신용카드 회사, 이거 플랫폼인데 카드 회원 모두가 가맹점의 고객이 된다? 그럴 리가. 고칠까? 지우고 가맹점과 카드 회원이 누구? 신용카드 회사의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틀린 얘기지. 3번.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 집단이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 무료로 뭐 막 뿌리기도 하죠.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돈 되는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었더라 라고 살펴보러 가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여기 요 부분인 것 같은데 플랫폼을 제공하고 경제적 가치나 편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38번에 4번 맞는 얘기지. 오른쪽으로 다시 오셔서 프리미엄 전략을 유료로 전환한 무료 이용자들의 유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어때? 그거 서비스 완전 좋아. 괜찮지 않아요? 정답은 2번. 힌트를 드리면 첫 번째 달락에서 첫 번째 달락, 세 번째 달락, 첫 번째 달락, 여섯 번째 달락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있다. 밑으로 내려가죠. 가격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격 구조는 뭐예요? 양쪽의 이용료를 따로따로 부과하는 거지. 왜?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답. 양쪽 이용자 집단의 이용료 지불 수단을 결정하지는 않아. 뭐 은행 결제를 하던 지로용지를 쓰던 뭐 통장 입금을 하던 그건 신경 쓰는 거 아니지. 양쪽 이용자 집단의 동일한 이용료? 아니야. 서로 다른 이용료지. 4번. 양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고정되어 있으면 수수료와 이용료 한없이 늘리고 있겠지. 플랫폼 사업자가 규모가 큰 이용자 집단에는 이용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아니요, 부과하지. 이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규모가 크면 낮은 이용료를 부과하는 건데 그 낮은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이용자 집단에 낮은 이용료를 부과하는 거죠. 그렇게 확인하셔야지. 밑으로 가셔서 우리 두 문제만 어디가 있냐? 두 문제만 더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끝나. P사가 개발한 메신저 프로그램은 이용자끼리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처음에는 무료 전략을 썼었네요. 공짜 믿기지. 뭐 이쪽 공짜 믿기. 메신저 이용자들이 빠르게 증가했고 메신저 이용자들끼리 서로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자의 편익이 증가했지. 그러자 광고 효과를 기대하고 P사와 계약한 광고주들이 크게 늘어났고 그 이건에 P회사가 있고 메신저 이용자들이 있고 이 이용자의 수가 늘어나니까 얘네와 거래를 했었던 광고 업체들도 크게 늘어났고 얘네가 늘어났고
얘는 무슨 네트워크가 적용이 된 거지?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발생한 거지. 이쪽 집단이 증가해서 이쪽 집단이 증가했다? 광고주가 크게 늘어났다.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발생한 거지. P사는 모든 광고주들에게 원래보다 높은 광고 비용을 부과했다. 이용료를 더 많이 받기로 한 거죠. P사는 더 많은 메신저 이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했고, 공짜 미끼죠? 이를 통해 이모티콘 사용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다. 이모티콘 사용하는 이용자가 점점 많아지자 P사는 메신저를 통해 이모티콘 공급 업체들이 유료 이모티콘을 판매할 수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료로 줬는데 유료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프리미엄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P사가 높은 판매 수수료, 이용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이모티콘을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땅 짚고 헤엄치게 되는 거지. 다음 페이지 보죠. P사가 메신저 이용자들에게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했다. 무료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메신저 이용자들을 플랫폼으로 유도하기 위한 공짜 미끼다. 공짜 미끼라고 아까 옆에 썼죠? P사가 이모티콘 사용에 익숙해진 메신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메신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이용자들에게 이모티콘을 직접 판매하고자 P사가 이모티콘을 직접 판매하는 거 아니지. 수수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틀리지. P사가 광고주들에게 부과한 광고 비용 돈 내라. 이모티콘 공급 업체에게 부과한 판매 수수료 돈 내라. 누구한테? 자기들한테. P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이용료이다. 맞죠? P사가 모든 광고주들에게 원래보다 높은 광고 비용을 부과했다? 왜? P사를 중심으로 여기 이용자가 엄청 커졌거든.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광고주들이 얻는 편익이 증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너네들도 그만큼 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한 거죠. 맞지? P사가 개발한 이 메신저의 이용자 수가 많아져 이용자끼리 연락을 주고받게 된다. 이용자끼리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거다. 그러면 내신 시험에는요, 어떻게 요게 툭 잘라서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요 부분을 간접 네트워크에 관련된 내용을 때려 놓겠지. 밑으로 내려가죠. 41번. 기업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고, 그럼 또 위에다 써야 되겠네? 가격에 민감해. 가격이 조금 오르면 이용자 수는 확 떨어져. 기업이 니은에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클 때 P사가 무료이던 메신저 이용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돈 내란 이야기죠. 돈 조금 내라고 하면 기업의 수는 확 줄어들 거라고 감소할 겁니다. 감소. 니은의 효용은 당연히 니은 누구였어? 어디 니은 광고주들의 효용도 당연히 감소하겠지. 왜? 그 광고 보는 사람들 수가 줄어드는데 감소할 겁니다. 한편 리을 이모티콘 공급 업체가 디귿 익숙해진 사용자들이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크다라고 이용을 하면 리을에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 리을이 디귿에 영향을 많이 미쳐. 리을이 때문에 디귿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어. 그러면 얘네들한테 잘해줘야지. 리을에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는 하락, 감소하게 될 겁니다. 정답은 5번. 수고하셨습니다.